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회장님 강의를 듣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드셨어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다 끝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확신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필요아사. 이건 논어에 있는 얘기입니다. 3인행 필요아사인데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배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공자라는 석학이 내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다.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다. 이렇게 시작해 말이.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생각하고 살면은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나와요. 인간의 위대함은 생각하는 데 있다. 갈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꺾어요. 그렇죠? 아무나 꺾고 아무나 짓밟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탈당하지 않고 뺏기지 않고 짓밟히지 않고 꺾이지 않으려면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뭐가 되고 싶은가?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싶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꺾이지가 않아요. 데카르트, 의심, 생각, 존재. 이 말도 다 들어보셨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물론 이것은 데카르트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내세운 제1원리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근대 합리주의 철학의 출발이 바로 이 데카르트입니다. 이게 의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건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어떤 명제 또는 어떤 사건, 어떤 결론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참인지 거짓말인지를 먼저 의심해 보라, 그런 말이에요. 이걸 방법론적 의심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걸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인터넷에 보면요,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무지무지하게 심심한 학자가 하루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새로운 지식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해 봤더니 700페이지 책으로 100만 권이랍니다. 그렇게 많은 정보와 지식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중에 뭐가 나에게 필요하고 뭐가 진실이고 거짓말인지 생각하지 않으면요, 속을 수 있다. 속을 수 있다. 그게 바로 금융 피라미드이고 기획 부동산이고 그래요. 저도 가끔 일주일에 적어도 평균적으로 한 번은 기획부동산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요. 내가 공직에 있다가 예편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디 땅이 굉장히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거 사두시면요, 몇 달 있으면 5배로 오릅니다. 그 좋은 땅인데 특별히 누구누구 분에게만 제가 정보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대답하지요. 그렇게 좋은 땅이 있으면 사장님이 사시지요. 왜 지가 안 사고 나보고 사라 그래? 가만히 생각해 봐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은요, 그렇게 좋은 땅이 있으면 지가 사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몇 달이 있으면 5배로 오른다는데 왜 나보고 사라 그래 그걸?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그런지 참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자, 이게 데카르트인데요.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일본인 의사가 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혹시 사보시는 분 계시죠? 안 사보셨더라도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저도 그거 사봤거든요. 사봤는데 나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러면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양반은.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시지 말고 과연 그러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과연 그러는가. 사람은요, 바이오 리듬이 전부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저녁에 힘이 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좋은 분이 있어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저녁역 인간이 성공한 사람이 훨씬 많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예술가들은요 밤에 작업합니다. 밤에 조용할 때 해야 영감이 떠올라요. 그렇죠? 물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니다. 요게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다. 물론 데카르트의 명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좋은 예가 데카르트예요. 여기 있는 예쁜 부인이 스웨덴 여왕입니다. 크리스티나 여왕이에요. 그런데 이 스웨덴 여왕이 굉장히 인텔리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프랑스 사람인데 데카르트를 스웨덴 왕궁에 초빙을 해서 일주일에 3번씩 철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요 밤 12시에 자서 그 이튿날 낮 12시까지 자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몸이 약하고 철학자들은 밤에 글을 쓰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밤 늦게 자서 그 이튿날 낮까지 자야, 이게 이 사람의 무슨 리듬이냐면 바이오 리듬이에요. 근데 여왕이 낮까지 잠잘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크리스티나 여왕이 자기에게 3일간 철학 강의를 해주는데 새벽 5시에 해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데카르트는 언제 일어나야 돼?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 그렇죠? 거기서 여왕 궁까지 가야 되니까 밖에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 뒤에 죽어버렸어. 감기 걸려 죽어버렸어. 감기가 폐렴으로 가가지고 단 일주일 앓다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학자들은 데카르트의 늦게 일어나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서 면역 체계가 붕괴되면서 죽었다고 결론을 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바이오리듬에 맞지 않게 어거지로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 그러니까 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그러다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맞아요. 다 맞는 건 아니다. 그것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생각의 힘이에요. 사유의 힘이라고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양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배분되어 있는 것이다. 바르게 판단하고 참을 거짓과 구별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양식 또는 이성이라 불리는 것인데 이것은 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이성이라고 하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태생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당신이 스스로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공자라는 사람을 모르는 분이 없는데 공자의 위대함은 이런 곳에 있습니다. 논어에 있는 건데요. 위정편에 있습니다. 학이 불사즉망 사이 불학즉태. 딱 학과 사를 대비해가지고 기가 막힌 말을 해놨어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꼬둡다 하면 멍청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권 학교에서 지식을 잔뜩 집어넣는데 자기 판단력, 자기 이성, 자기 생각이 없으면 그것은 지식 창고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혜가 없으니까 어디에 멍청하죠. 그 다음에 사이 불학즉태 그랬어요.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은 놈은 위태롭다. 왜 위태로워요?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요 지 생각이 다 맞는 줄로 생각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내 판단이 옳은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센 사람이요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맞아 임마 네가 틀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위태로워요. 왜? 일을 저질러 놓거든.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학과 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배우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배움은 죽은 지식입니다. 여기서 이런 강의를 들어도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간절함, 내 생각을 가져야 되고 주도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누가 좋으니까 하고 좋다고 하니까 하고 좋지 않다고 하니까 안 하고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남의 생각이지. 사와 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술에 취해 자다가 가죽 옷을 잃어버린 사나이. 이것은요 한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법가사상의 아주 10대성입니다. 여기에 소정매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 가지고 자다가
가죽옷을 어떤 놈이 벗겨가 버렸어. 그 말을 들은 송나라 임금이 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무리 술 취해 잔다고 자기 옷 벗겨가는지도 모를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정매가 송나라 임금한테, 폐하, 하나라 거랑은 술에 취해 자빠져 자다가 나라를 잃어버렸고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요 말입니다. 이 걸은 취해 자다가 나라입니다. 천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죽옷 하나 잃어버린 거야 뭐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어떤 놈은 술 취해 자다가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강고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다. 술 취한 놈은, 항상 취해 있는 놈, 만약에 임금이 항상 취해 있으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필부 보통 사람이 항상 취해 있으면 지 몸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지 몸을 잃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뭔가에 취해 있으면, 무엇에 취입니까? 술에 취하거나 돈에 취하거나 욕심에 취하거나 자만심에 취하거나 권력에 취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가 없어져 버려요. 자기가 없어지고 그것만 남아.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잃어버린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기 취해서 자빠져 사는 사람들 봤어요. 이렇게 취해 있으면 꼭 술에 취한다는 것만 아닙니다. 제 생각을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판단력이 없어져 버려요. 취해 있으니 돈에 취하거나 권력에 취하거나 여자에 취하거나 남자에 취하거나 욕심에 취하면 내 본연 제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임금이 그렇게 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보통 사람이 그렇게 되면 제 몸을 잃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경국지색, 워낙 이뻐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미인을 경국지색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거랑도 보면은요, 반드시 어떤 나라가 망할 때 등장하는 게 누구냐 하면 절세가인이에요. 미인이 반드시 등장을 해. 근데 역사는 누가 쓰냐 하면은 역사는 승자가 씁니다. 승자가 쓰기 때문에 앞에 패자는 아주 되도록 나쁘게 묘사를 해야 돼요. 그럼 아주 나쁜 놈이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금 보고 무지무지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지만은 그래도 임금인데 누구한테 그 책임을 떠넘겨야 되냐면 절세가인 미인한테 떠넘겨야 돼. 그 미인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거랑은 말리라고 하는 미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절세가인이었어요. 그 말이라고 하는 후궁과 술 먹고 놀다가 망해버렸어요. 그 뒤에 이제 하나라가 망하고 은나라, 상나라가 서는데,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은 주왕이라고 하는 임금인데, 그 임금님은 달기라고 하는 미인과 놀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달기라고 하는 미인과 어떻게 놀았냐면 워낙 이쁘기 때문에 왕궁의 연못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부었어요. 그리고 왕궁의 수풀에다가 고기를 걸어놓고 술 마시면서 쫓아다니면서 궁녀들하고 놀면서 안주 먹으면서 그렇게 놀았어요. 그걸 주지용림이라고 부릅니다. 주지용림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샘을 파놓고 고기를 수풀에 걸어놓고 놀았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많이 걷어야 되겠죠. 세금을 무지무지 거두니까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해. 원성이 자자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항의하는 놈 다 죽여버렸거든.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여기다가 숯불을 피워. 숯불을 피우고 여기다가 나무를 걸쳐놓고 나무에다가 기름을 발라. 미끌미끌하게 기름을 발라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놈은 여기서 이렇게 기어가라고 그래. 올라가서. 그러면 여기 숯불이 지글지글 타니까 나무에다 기름을 발랐으니 이거 건너간 놈이 누가 있겠어요? 이걸 타서 죽어. 그걸 보고 술을 마셔. 저것을 토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민이 토탄에 빠졌다는 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주왕이 쫓겨나고 탕왕에 의해서 토벌이 되고 달기가 잡혔어요. 근데 달기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을 읽는 남자들 마음을 아주 설레게 만들어요. 달기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봄비에 젖은 백꽃 같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봄비에 젖은 백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이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형을 시키려면 어떻습니까? 젊은 망나니들이 뭐 춤추고 해가지고 치죠. 젊은 망나니가 이렇게 춤을 추다가 달기의 목을 치려다가 그대로 굳어졌어요.
달기 얼굴을 보는 순간 기절을 해버렸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냐. 그래서 다른 망나니를 데려다 했는데 그 자식도 치려다가 몸이 굳어져 가지고 사형을 못 시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탕왕은 이거 안 되겠다. 늙은 망나니를 데려다 하자. 그래가지고 90 먹은 망나니를 데려다가 하는데 90 먹은 망나니도 보다가 몸이 굳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사형을 시켰다고 사기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는 수 없이 달기의 얼굴을 보자기로 가지고서야 사형이 가능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 4대 미인이 있습니다. 이걸 4대 미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장 이쁜 서시입니다. 서시. 서시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치머 미인이라고 그럽니다. 치머 미인은 서시가 호수구 다리 위를 거니는데 물고기가 서시의 얼굴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헤엄치는 걸 잃어버리고 강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이게 서시. 이게 치모 미인이에요. 여기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호숫가에 거닐면 물고기를 그냥 잡을 수가 있어요. 전부 다 헤엄치는 겁니다. 두 번째 왕소군입니다. 왕소군은 한나라 원제 때 후궁인데 나간 미인이라고 그럽니다. 왕소군이 워낙 이뻐가지고 왕소군이 요걸 켰거든요. 우리 같으면 지금 저 검은고 이런 걸 켜는데 그 위를 날아가던 기러기가 왕소군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날개짓을 안 하는 바람에 땅으로 떨어졌다. 그게 왕소군의 나간 미인입니다. 그 다음에 초선인데 삼국시대에 있었던 미인입니다. 동탁에게 미인계로 썼던 인물인데 이걸 폐월미인이라고 합니다. 초선이 달밤에 밖에 나와서 산책을 하자 달이 초선을 보고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게 폐월미인 초선입니다. 이건 소화미인 양귀비입니다. 당현종이죠. 초선이 꽃밭에서 거니니까 꽃이 양귀비의 얼굴을 보고 부끄러워 숨었다. 그게 수화미인이에요. 이 정도 미인은 돼야 그래도 망나니가 사형을 못 시키겠죠. 자, 그런데 나는 어디로 간 거야? 유영경이라는 사람이 명나라던데요. 현역편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주막집에 하룻밤 묵게 됐어요. 한 사람은 건달 중인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체포돼 가지고 발에 차고를 채워서 지금 유배지로 가는 중이고, 즉 귀양살이 가는 중이고, 한 사람은 그 범죄자를 호송하는 포졸이에요. 관리.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서 유배지로 끌고 가는데 한 방에 묵게 됩니다. 한 방에 묵어야 이놈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킬 거 아니에요. 한 방에 있는데 이 건달 중이 자기가 숨겨놓은 돈을 꺼내 가지고 주막이니까 그 포졸님 우리 술이나 한잔 하고 이렇게 피곤한데 그냥 잡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좀 거절을 했겠죠. 그러나 출출하던 판에 술이나 한잔 하고 자야 되겠다 하고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술을 잘 드시는 분들 보시면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조금 지나면 술이 술을 먹고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잡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포졸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잠이 들어버렸어. 그러자 이 범죄자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자기 발에 차고를 풀어서 포졸의 발에 채우고 칼을 빼가지고 포졸의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 다 깎아버렸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포졸이 술에서 깨어 일어나 보니까 한 사람밖에 없거든. 그렇죠?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발을 보니까 차고가 채워져 있어. 자기 머리를 만져보니까 이게 틀림없는 중이야. 안심이군. 중은 여기 있군.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간 거야 이거? 지금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인상 푹 쓰고 있는데 나중에 스폰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취해 있으면 자기가 어디로 간지를 몰라요. 어디로 간지를 몰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자기 발과 자기 손에 자기가 차골을 채운 셈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사유하고 판단하고 애터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지만은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인행 필요하스도 근데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스승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가 아니고 필유, 반드시 있다. 뭐라고 했냐면 택기선자의 종지. 다시 말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의 좋은 점은 내가 배우고 기불선자의 계지. 나보다 못한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도 내 스승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3이라고 했는데요. 모든 인간은 내 스승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네 혼자 똑똑하다고 하지 마라. 공자라고 하는 석학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했다. 자, 모든 사람이 우리의 스승이고 문제는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은 우리 속담에 같은 물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는데 젖소가 먹으면 젖이 된다. 그러니까 같은 지식이나 같은 강의나 같은 문제라 사안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득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알미란 무엇인가? 번지는 번지 점프가 아니고 공자의 제자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공자보다 46살이나 연하니까 뭐겠어요? 아주 어린 제자였죠. 그래서 공자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공자님, 농사 짓는 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 부려노고농, 나는 농사 짓는 것은 늙은 농부만 또 못하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번지가 그러면 채소는 어떻게 가꿉니까? 그러니까 나는 늙은 채소 재배 농구만 못하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지금. 절대로 아는 척 안 했어요. 자기보다 46살이나 어린 그 제자가 번지가 보기에는 공자는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 신이지요. 46세 연상이란 말이에요. 또 그 정도 살았으면 알아요. 이거 공자 이거 알았어요. 알았는데 나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은 농사 짓는 농부하고 그다음에 이 채소 재배하는 농부 나보다 더 잘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것 때문에 공자가 인류 스승이 된 겁니다.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공자가 무엇이 아는 것인가, 안다고 하는 것인가 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것이 뭐냐고 물으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니라. 자기보다 46세 연하의 꼬마 같은 제자가 농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농부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난 그거 잘 모른다 이거야.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야. 이 말을 보고 톨스토이가 지식을 이렇게 잘 정의한 말은 없다. 톨스토이도 이미 다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노자라는 사람은 이보다 한 발 더 나가요. 지 부지상 부지지병 유 부유 병병. 다시 말하면 아는 것을 모른 채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은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는 것은 병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병은 워낙 흔하기 때문에 병인 줄을 모른다. 성인은 이런 병이 없다. 그것이 병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인이라고 했지만 신사나 숙녀는 쓸데없이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똑똑한 사람과 바보,
우리 속담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안 익은 변은 꼿꼿해요. 내가 고개를 숙일 필요는 뭐가 있냐. 그런데 빈 깡통은 소리가 요란스러워요. 그래서 자기 말만 열심히 떠들고 남의 말 안 듣는 파트너나 누가 있으면 저놈은 빈 깡통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빈 수레가 소리만 요란하죠. 빈 자루는 혼자 서 있지를 못합니다. 자, 불치함은 이게 아니 불자 부끄러울 칠자 아래 하자 물으면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 말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만들어 놨더라고. 어느 날 공자님께서 말을 타고 마부가 말을 잡고 이제 길을 가시는데 길 가운데 꼬마 놈이 놀고 있어. 그러니까 마부가 공자님 지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마침 공자님을 한번 만나 뵈려고 했는데 잘 만났습니다. 그러놓고 공자님한테 공자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면서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정도 꼬마가 묻는 것은 알겠거든. 그러니까 그렇다마는 네가 알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이 꼬마가 공자님 바다에 물이 몇 대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참 꼬마가 묻는데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그건 너무 멀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꼬마가 멀어서 모르십니까? 그러면 공자님의 가장 가까운 공자님 눈썹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가까우니까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자가 불치하문 그랬다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에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 말라. 이것은 논어에 역시 나오는 말입니다. 자공문할 공문자 하이 위지무냐 미니호학 불치함은 시이 지무냐. 다시 말하면 공문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행실이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죽었을 때 국가에서 내린 시호가 문이었어요. 문. 공문자였단 말이에요. 문자. 그런데 시호 중에 가장 높은 시호가 문입니다. 그 밑에가 무고 그다음에 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실이 나쁜 사람한테 그렇게 높은 시호를 내렸습니까? 이렇게 스승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한 말이 미니호학. 그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불치함이라 나옵니다.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이라는 시호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가 머리가 좋으면서도 열심히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높이 평가받고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에드워드 제너의 우두법. 이건 이제 서양 얘기인데요. 여러분 천연두 아시죠? 옛날에 마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얼굴 곰보된 사람 많죠. 천연두거든요. 옛날에 왕세자나 공주들도 많이 죽었어요. 왕궁에서 이제. 근데 제너가 우두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제너가 우두법을 만든 게 어떤 아가씨가 얘기해줘서 만들었어요. 아가씨가 뭐라고 얘기해줬냐면은 소젖 짜는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연두에. 거기서 연구를 시작해서 우두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소는 천연두에 걸리는데 소는 그렇게 심하게 앓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면 소가 천연두에 걸리면 거기 항체가 생기죠. 그걸 사람에게 주사하면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두법 전에 인두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천연두에 걸린 사람의 고름을 건강한 사람 피에 집어넣어서 항체를 만드는 그 법을 이행을 했어요. 그걸 인두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무지무지 위험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천연두에 걸려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약하게 할 것이냐 하는 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목장의 아가씨가 제너에게 그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소젖 짜는 사람들은 천연두에 안 걸린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을 제너만 알았을까요? 그 당시 그 말이 유행돼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너만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구한 겁니다. 르네 라이렉. 이 양반 청진기 있죠. 청진기 만든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청진기라는 것이 없어가지고 심장병 환자나 폐에는 반드시 이렇게 들어봐야 되잖아요. 숨 쉬고 심장 뛰는 걸 들어봐야 되는데 서양 의사들이 난감한 경우가
여자들을 진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하느냐 생각하는데, 라이네크가 루브르 박물관 그 공원이 있어요. 거기를 산책하다가 보니까 얘들이 뭐 하고 노냐 하면은, 얘들 이 판자나 시소 있으면 여기다 귀대고 저기서 긁죠. 긁으면 소리가 세게 들려요. 그걸 보고 느낀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라이네크는 닥터 라이네크는 애기들 노는 걸 보고 청진기를 만들었어요. 병원으로 뛰어와 가지고 종이를 말아 가지고 가슴에 댄 겁니다. 그냥 귀때기 갖다 대는 것보다 낫죠. 대보니까 훨씬 소리가 잘 들려요. 그래서 만든 게 요 청진기입니다. 요게 1호 청진기. 지금 청진기가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노는 거, 소젖자는 그 당시 천박한 아가씨가 얘기하는 것에서 지혜를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지 않았어요. 자, 좀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좀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좀비 PC. 좀비는 IT, 저쪽 중미에 있는 종교 이름입니다. 일종의 무속신앙이에요. 뭘 좀비라고 그러냐 하면은 주술사가 그 사람의 영혼을 뽑아버린 것을 좀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을 뽑아버렸으니까 그 사람 뭐예요? 자기 생각이 없죠.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주술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좀비예요. 자기 의지가 없어. 요게 비슷한 게 중국의 강시예요. 강시는 죽은 객지에서 죽은 시체. 그러니까 이게 팔 들고 이렇게 뛰어다니죠. 왜냐하면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관절이 굽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홍콩에서 영화가 나오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이것도 움직이는 시체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예요. 좀비 PC라는 게 그렇죠. 바이러스 오염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명나라 때부터 나온 강시거든요.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명나라 때 그림들이고, 좀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인데 생각을 못하니까 갈대밖에 안 돼. 그러니까 누구인가 꺾이고 짓밟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톨스토이 인생강. 톨스토이의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고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대에 나와 있는데, 요 세 가지 질문을 또 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가 대답을 하고 있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놓고 자기가 답을 했어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며,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는 오지 않은 거니까 미래라는 것은 없어요. 계속 현재의 연속이거든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를 듣는 일이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를 하는 일이고, 또 여러분과 현재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생은 현재의 합상입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현재를 이렇게 합해 놓으면 인생 그 자체가 되니까, 현재를 잘못 살면 인생 전체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현재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과거 지금까지 합산해온 내 인생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즉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노마지지. 노마지지라는 말은 늙은 마르 지혜라는 뜻입니다. 여기 관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제 나라의 저명한 재상입니다. 오늘 같으면 수상이죠. 습붕이라는 사람은 대부입니다. 그런데 관중과 습붕이 제 환공이라는 임금입니다. 제 나라의 환공을 춘추 5패 첫 패자로 만든 사람이 관중이라는 사람인데, 관중은 우리가 관포지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중하고 습붕이 이 황공과 함께, 이 고죽국 나라 이름이에요. 고죽국이라는 것을 치고 이제 제 나라로 오는데, 아니 이거 조그만 나라니까 금방 치고 올 줄 알았는데 봄에 출병을 해가지고 겨울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그 추운데 돌아오다가 눈이 오고 그래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그럼 어떡하겠어요? 산중에서 길을 잃어버렸으니 병사들 어떡하겠냐. 임금하고 재상 대부가 있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때 관중이라는 사람이, 관중 재상이죠, 늙은 말의 지혜를
이용하자. 이용하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늙은 말을 그냥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갔어. 그러니까 길이 나와. 늙은 말은 과거의 오랜 경험으로 그쪽으로 가면 길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마치지라는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자의 지혜보다 나을 수가 있다. 그런 말. 나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또 이 군사를 출방했다가 황무지에서 길을 잃어버렸어. 근데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병사들이 지금 갈증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풍이라는 사람이 계미는 겨울에는 시원한 북쪽에 집을 짓고 살고 추운 겨울에는 남쪽에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런데 계미가 사는 곳에서 몇 인치를 가서 거기에 몇 여덟 자를 파면 그곳에 물이 있습니다. 계미는 그런 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파보니까 과연 거기서 샘이 솟아. 그러면서 한비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이 관중과 같은 현자, 스푼과 같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늙은 말과 계미에서도 배우는데 요즘 사람들은 도대체 배우려고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인생은 현재 합산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합산이니까 내가 과거에 뭘 했느냐, 이게 취해 사는 거거든요. 과거에 취해 살고 내가 과거 지위에 취해 살고 내 자존심에 취해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현재의 삶이 엉망이 돼가지고 미래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필요아사.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하신다면 반드시 3년 후에 모두 큰 성공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